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지해준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시 공직선거에 한해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색출하기 위해서 최첨단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가 식당과 카페에 5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에 의해 공식 뉴욕 한인회장이 된 김민선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지해준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한 마음으로 모아 한 단계 성숙된 그리고 힘있는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인 한인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번 판결은 50만 동포 사회의 승리라며 한인사회의 민주주의 정의 실현을 꽃피워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한인사회 화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단과 뉴욕 한인의 전직 회장, 지역 정치인,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법원 승소를 축하하고 김민선 회장에게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의 후원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 회장으로 나오신 우리 김민선 회장님의 훌륭한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민승기 회장 측의 뉴욕 한인회장직 인수인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법률과 뉴욕 한인회의 회칙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한인사회 담합과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꼽았습니다. 이 공간, 박물관 건립 사업은 꼭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1세, 1.5세, 2세가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내야 될 사업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 한인회관 개발에 대해서는 한인사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한인회장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회장이 된 김민선 회장의 임기는 34대 남은 기간인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 공직선거에 한해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포스트는 내년 선거부터 불체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은 최근 올바니에서 열린 주의회 흑인 히스패닉 코커스에서 논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데니얼 드롬 시의원이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좌절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는 불체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만큼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소수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불체자로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회 의장은 현재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뉴욕주 의사당에서 스몰 비즈니스 보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주정부의 차별적인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인과 중국인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업스테이트 올바니 주의사당 앞에서 뉴욕 한인 내일협회, 뉴욕 한인회 등 7개 한인, 중국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 권익 수호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전에도 주정부는 세탁업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시안이 줄을 이루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차별적인 단속을 감행해오고 있다며 이번 시위는 네일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스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걸기대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제스 해밀턴 주 상원 의원과 김 의원은 주정부가 단속을 실시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대한 인종과 성, 종교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 단속 법안을 각각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단속이 인종차별적인지 판가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걸기대회의 일환으로 각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색출하기 위해서 최첨단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위조 운전면허증도 적발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세밀한 측정 포인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신분도용 범죄자 색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색출하기 위한 최첨단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 대상 운전자의 현재 얼굴 사진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 사진을 비교하는 측정 포인트를 64개에서 128개로 늘렸습니다. 기존보다 2배가량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두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 비교하거나 흑백 이미지를 통해 얼굴의 상처 자국과 같은 미세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운전면허증이라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적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안면인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면허증을 조작하는 테러리스트나 신분도용 범죄자 등을 색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 2010년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조 작업을 통해 복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3,600명을 체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W전철은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르면 올 가을부터 W전철을 다시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10년 운행을 중단했던 W전철을 다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전철은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로어 맨하튼 화이트홀역까지 운행한 노선으로 누적 적자가 9억 달러에 달하면서 V전철과 함께 폐쇄됐었습니다. 하지만 Q전철 운행 구간이 맨하튼 2번가로 확장되고 아스토리아 지역의 운행 간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W전철의 재가동이 결정됐습니다. 확대된 Q전철은 맨하튼 2번가의 96가에서 출발해 72, 86가 렉스턴 애비뉴, 63, 57가 7번가에 정차합니다. 브로드웨이는 익스프레스로 다니지만 심야에는 브루클린과 맨하튼 사이를 로컬로 운행합니다. 한편 2010년 VW전철이 폐쇄되면서 맨하튼 브로드웨이에서 매역마다 서는 로컬로 변경됐던 N전철은 W전철이 복원되면 34가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캐널 스트릿 역까지는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가 식당과 카페에 5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원래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적용됩니다. 펠팍타운 의회가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들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시의장은 타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5개 영업 허용 조례안은 음식점과 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적용되고 의류점이나 과일 가게 등 일반 상점들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의회는 오늘 열린 원래 회의에서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의 징계건도 안건에 붙여 논의했습니다. 이번 징계건은 지난해 11월 펠팍경찰서 맷 핑크 경위가 라모스 서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보복성 행위를 가했다면서 타운 정부에 $10,000,000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를 보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의 적으로 꼽혔는데요.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 전역의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최대의 적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6%가 북한을 최대의 적국이라고 대답했고 러시아 15%, 이란 14%, 중국 12%,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의 근거지가 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18%를 차지해 최대 적국으로 꼽혔고 북한은 15%로 2위, 중국이 12%로 3위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1, 2위가 바뀐 셈으로 매년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최대 위협으로 지목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등 국제사회를 향한 이딴 도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북한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8%에 그치며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4월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치러질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생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나 줄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는 4월 16일 시행 예정인 제46회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모두 20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9% 감소했습니다. 시험장별 응시 현황을 보면 스토니브룩 대학교 30명,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20명, 중부 뉴욕 한국학교 12명, 뉴욕 한국어교육원 30명, 성김대건 한국학교 66명, 러커스 대학교 26명, 다솜 한국학교 17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교육원은 올해 응시생들이 감소한 것은 한국학교는 물론 학생들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학 입시나 한국계 기업 입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가공인 언어능력 평가입니다. 시험 수준은 3단계, 초급, 중급, 고급에서 2단계, 토픽1, 토픽2로 구성되고 뉴욕 일원에서는 4월과 11월 연 2차례의 시험이 시행됩니다. 전 세계 인구는 73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절반에 못 미치는 32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페이스북이 내놓은 세계 인터넷 접근성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인터넷 사용 인구는 32억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2억 명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불어난 것은 가용 데이터와 소득이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인터넷 사용 인구는 연평균 2억에서 3억 명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41억 명의 인구는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인터넷 기반 시설의 근접성이 떨어지거나 사용 비용, 콘텐츠의 유용성 부족,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술 정도와 문화적 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선진국 국민은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후진국의 인터넷 사용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농촌보다는 도시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각각 인터넷 사용 정도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는 15살 오빠가 10살 여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에서 15살 된 소년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가족이 10살 된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이들이 거주하는 파나마 시티에서 0.25마일 떨어진 곳에서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20 yesterday, this young girl was found deceased on some property located about a quarter of a mile behind the residence where she lives. 현재 숨진 소녀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살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5살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체포돼 성인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Why this happened or exactly the chain of events which led to it, but we do know that the 15-year-old brother shot and murdered his sister. 한편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와 LA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파라마운트에서는 경찰을 치고 달아나던 용의자들이 경찰과 총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한 2명의 용의자가 경관의 대응 사격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또 미시간주 칼리마주에서는 우버 기사가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사 먹는 물처럼 이제는 공기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요?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청정 공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남부의 도시주에 사는 드와치 씨네. 얼마 전 가족 사업을 시작한 뒤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이들이 향한 곳은 한적한 벌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다음 종이를 씌운 잠자리채를 허공에 휘저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이들이 모으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맑은 공기입니다. So fresh and bracing. It's absolutely beautiful. And it's got no pollutants in it at all. It's fresh, it's good for you. 채집한 공기는 밀폐 유리병에 담아 뚜껑을 잘 덮어줍니다. 이렇게 청정 공기를 담은 유리병 하나의 가격은 무려 14만 원. 비싼 가격이지만 최근 중국에서의 수요가 끊이지 않아 지금껏 총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No, it's not a rip-off because it's a genuine product. We'd never ship a jar that was just filled in the kitchen or the garage at home. 이들보다 먼저 공기 판매에 나선 선구자는 2명의 캐나다인. 캐나다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담았다는 공기 캔을 개발했습니다. Cover your face, your nose and mouth. Yeah. Inhale. 공기 캔 하나의 가격은 우리 돈 18,000원. 지난해 최악의 스모그가 중국을 뒤덮었을 당시 불티나게 팔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然后就这样喷，大概一罐是150下左右，就是你按10几下，然后我会觉得喉咙很舒服。 지금은 스모그가 많이 거쳤지만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중산층들은 여전히 공기 캔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My daughter's coughing, so I decided to try everything we can do to protect our family.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공기 상품들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무하다고 지적합니다. If we think over the course of a whole day, somebody will be taking in the equivalent of around 20,000 of these jars. So a single jar of English air probably isn't going to have any effect. 중국에서 해마다 스모그로 조기 사망하는 인구는 약 140만 명. 살인 스모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돈을 주고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중국인들의 열망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이 전자사생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이메일 발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정부기관은 이를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영장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개정 법안은 기한에 관계없이 정부기관이 개인 이메일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칼부림 사건 5건에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1일 오전 3시 브롱스 서던 블러바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칼로 그었고 앞서 오전 3시쯤에는 파크 애비뉴에서 파티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이 흉부에 칼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일 오전 5시쯤에는 브롱스의 한 건물 앞에서 25세 남성이 운동화를 강탈하려는 강도에 반항하다가 팔과 허벅지를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최근 해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주 내 모든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처음 적발 시 $250, 두 번째는 $500, 세 번째 이상일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해변이나 공원 등의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짝퉁 호버보드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 세관보호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JFK 국제공항에서 약 $50만 상당의 가짜 호버보드 1,378개가 압수됐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으로 가짜 호버보드에 장착된 배터리는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폭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적발된 상품은 당국에 압수되거나 리콜 조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천둥 번개와 폭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짧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고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